어떠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워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쉽게 하셔도 돼요. 탁탁 결론만 탁탁. 빤합니다, 빤해. 그 문제 나와봤자. 이제 시험에 좀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 차원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나중에 공부할 때는 탁탁 그 목차라는 이렇게 굵은 글씨, 판례에서 굵은 글씨만 탁 타고 딱 가셔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는 어떤 등기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례는 무효로 된 등기 유용은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거 체크해 주시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허용입니다. 자, 전형적인 유용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저당권 등기 유용인데요. 자, 1번 A가 이제 소유자고요. 여기 1번 B 저당권 이렇게 있다고 하죠. B 저당권. 자, 그런데 요 등기가 만약에 이게 이제 변제가 됐다고 해보죠. 변제가 되고 그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등기 없이도. 그래서 제대로 성립했다가도 이제 무효가 됐죠. 근데 또다시 만약에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제가 소멸됐죠? 2번 해가지고 1번 저당권 말소. 그래갖고 이렇게 말소하고요. 말소하고 3 다시 해갖고 C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근데 유용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말소하고 이렇게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요걸 한번 활용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을구만 쓰죠. B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원인 무효가 이제 변제가 됐기 때문에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 거예요. 이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 근데 여기에서 요 등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부일 쓰고 부일 쓰고 딱 밑에다 1번 부기 1호 딱 쓰고요. 1번 저당권 이전. 그래서 C한테 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이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공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독립된 번호가 부여돼가지고 쭉쭉쭉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뭐 A에서 뭐 만약 D로 넘어간다 그럼 D 쓰고, 그 다음에 3번 뭐 D에서 E로 넘어가 이렇게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한 물권의 이전은요 부기 등기 방식으로 넘어가요. 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채 1번 해가지고 2번 이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부1 쓰고 이렇게 부기 2로 해가지고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식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이전 등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효가 돼서 말소될 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거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갑구든지 을구든지 그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A 이렇게 있고 B가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요. B가 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아직 이전 등기는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A가 딴 놈한테 처분해버리면 B한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B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상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넘어오면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게 변제가 돼가지고 변제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되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저당권이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양수받게 되거든요. 깨끗한 부동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유효하면,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하면 이 저당권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전 등기는 못하고, 아직 이전 등기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처분금지 갑천 등기 이렇게만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 변제돼가지고 소멸한 이 등기를 유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의 관여 없이 1번 부기 1호 부기 1 해가지고 1번 저당권 이전이라고 등기는 할 수 있거든요.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해요. 나중에 B한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상 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등기상 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갑구에 나타난 이관계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을구에도 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을구에도. 작년 사업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B 저당권, 그 다음에 2번 C 저당권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C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제가 됐다고 해보죠. 이 변제가 되면 이게 승진을 하거든요. 순위가 승진해버립니다. 승진.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거를, 이전 등기를 허용하면 부1 해가지고, 여기서 1번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부기 1 해가지고 1번 저당권 이전 1번 저당권 이전 D로 이전 이거 안됩니다. 이거 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 안돼요. 아시죠? 잘 이해가 안되세요? 이거 유용을 하게 되면요, 뭐요, 이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우리 법제가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니 소멸하게 되면 승진하게 되거든요. 승진하게 버립니다. 그냥 당연히 말쓰는 게 없이도. 근데 요때 유용을 허용해버리면 그냥 수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해를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거는 갑구든지 을구든지 유용으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유용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 1번 나오는 저당권 유용 합의가 있었으나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경우, 이게 작년에 사법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이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넣어드렸나? 이 문제는 좀 어려워가지고 뺐네요. 저당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변제가 됐다고 해보죠. 변제가 됐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부기등기 방식으로요, B 1번 저당권 이전에 그 부기등기를 하려고 한다고 해보죠. C 명의로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원래 이 변제로 소멸했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변제로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만 여기서 청구는 이제 물권을 공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일환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유용의 합의를 할 수도 있죠. B와 C 간에 이걸 한번 유용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해도 어쨌든 얘한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용을 하려면요, 이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으로 B의 저당권이 딴 사람들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 B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B의 협력이. 그래서 돈을 주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B의 허락이 있어요. 그래야지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유용의 합의 있죠? 이거 유용하자, 이거. 3자가 합의를 하잖아요? 3자가 A, B, C 간에 3자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소 청구를 못 합니다, 이거. 이제 항변을 할 수 있죠. 3자 유용의 합의 문제로. 합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C한테, C, D. D한테 팔아왔다고 그러죠, 매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이거 유용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이게 등기하기 전에. 이게 이미,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얘한테 저당권 이제 부기 등기를 해버리면, D는 C의 저당권의 부담을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양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기 등기를 하기 전에 얘가 등기를 해버리면 이제 유용 못하는 거죠, 이거는. 등기는 할 수 있겠지만, B의 협력만 있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유용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소 청구하면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밖에 못 가지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밖에 못 가지고, 그래서 이거 말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아직 매수인인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A를 대위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A를 대위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를. 근데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A가 B한테 말소 청구 못하죠?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말소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D가 A를 대위해서 이 말소 청구하는 것도 안 되겠죠. 좀 너무 어려운가? 표정들이 별로 좀 안 좋으신데. 작년에 이게 사법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법시험에서 사례 한번 나오면 딴 시험에서 얼마인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가장 난해한 문제에 속하는 것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여기서 일단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있죠? 39페이지 두 번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한 경우. 요거는 안 되는 사례인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사례인데. 자, X 건물이 있어요. X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갑구, 월구,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가 소유자예요. A 소유자고, 아이고. 1번 B 부상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변제가 됐어요. 변제가 됐고요. 이게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그래가지고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C라는 사람한테 이제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하려면, 갑구, 울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보존등기를 새로 해야 되겠죠?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한테 다시 저당권 설정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그, C, 저당권,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야 되게 원칙이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등기부를 개설을 안 하고요. 등기부 개설을 안 하고, 그냥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91 해가지고 1번 딱 써가지고 1번 저당권이죠. C한테 1번 저당권 이전됐다 이렇게 기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경매가 실행이 돼서 이제 D라는 사람한테 경락이 됐거든요. D한테 경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 요거를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 설정을 의사로 했기 때문에 유용을 허용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D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처리할 거냐, 이게 다 터졌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택도 없어요. 뭐야?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고, 그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어야 이거 취득하겠죠? 이미 멸실되고 없어진 건물에다가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 판시였어요. 그래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빨리 폐쇄해야 돼요. 폐쇄. 그 등기 폐쇄하고 새로 해야 되지,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유용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설명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불합치에 관한 문제. 이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양자 사이에 시간적 관계가 있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 등기 신청 시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행위 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와 등기 중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는 물권적 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인정된다. 이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와 등기 사이에 권리 귀속의 변동이 생기거나 처분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건 합의할 때도 양도인이나 기타 처분환자가 처분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요, 등기할 당시에도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면 등기 못해요. 그 다음에 라번, 등기가 먼저 있고 나중에 물권적 합의가 있는 경우 물권적 합의가 효력을 발생한 때 물권등이 일어난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가 경로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법제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권리를 취하지 못합니다. 근데 학설에 따라서는 두 번째 줄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부동산 매수는 물권적 기대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김중환 교수님 견해인데요. 사실상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이자는 보통의 그 매수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사실상 거의 물권을 취득한 그 지위에 근접해 있는 거 아니냐. 이 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그 매수인보다는 좀 강한 권리를 인정해주자. 이 견해.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요. 법적 지위 정도만 가볍게 보시죠. 등기 없는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도인에 대한 강제 집행 시 취득자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지만 이제 점유자로서는 보호된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판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등기 없으면 권리를 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가보죠. (12페이지에요)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있죠. 판례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판례 정도 한번 봐보시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있는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권적인 지위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41페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앞에 부분은 총술은 읽어보시고요. 적용 범위 바로 가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포괄승계 첫 번째. 상속 포괄유증 회사협병.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상속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다. 등기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즉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 물권을.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은 유언의 목적의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서 이를 표시하는 유증. 그래서 특정 유증은 뭐 특정한 물건을 누구한테 특정한 부동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포괄 유증은 그게 아니고 퍼센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티지. 그러면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거든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없이도 즉시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합병도 마찬가지.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국가의 권력행위에 의한 직접적 물권 변동. 공용징수. 수용 있죠? 기업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 수용,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 수용한 날 소유권 취득한다. 수용한 날. 등기 없이도 수용한 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판결에서 187조 판결이 있죠. 판결은 항상 이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행 판결은요,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것이에요.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것. 확인 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 관계에 대한 유권적 선언.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해서 이러면 어떤 놈이 소유권을 잡고 자기의 소유권을 그냥 부인하는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법원한테 좀 확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관계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법률관계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이다. 여기서 판결은 187조에서 말한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거 잘 읽으세요. 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 표시 좀 해두시고. 민법 187조에서의 이른바 판결이라는 판결 자체가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당사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A라는 사람에 속하여는 이 부동산을 B라는 사람이 사들였는데요.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얘가 이제 등기 절차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등기 관계 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청구가 인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원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요. 매매계약이 유약이 성립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청구하면 인용이 되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승소가 떨어지면 A는 B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판결이 딱 떨어지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아니고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등기를 해야 넘어와요.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게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에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하고 손잡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잡고 가서 이제 등기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주고 위임장 작성하고 그래서 얘가 혼자 가서 하지만 어쨌든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니까 법원에 가서 그 판결을 구하잖아요. 그 판결은 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을. 원래 A가 가야 되는데 판결문이 A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들고 가서 등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판례가. 소유권 이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건 187조 나온 판결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뭐냐?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나중에 공유할 때 볼 텐데요. 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공유물 수인이 어떤 물건을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별로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할 텐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겠죠. 그럼 법원이 이제 분할 판결을 딱 때리잖아요. 어떻게 분할한다. 딱 때리면 판결이 확정되는 그 순간 물권 변동이 싹 생깁니다. 알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자, 넘어가고 경매.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은 매각되면 완납한 때 일어난다. 그 다음 기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건 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건 뭐 뒤에서 다 공부할 거고 부매농지 상환 가볍게. 용물권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법정대에 의한 저당권 등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은 쭉 뒤에서 좀 간단히 다 볼 거예요. 이미 나온 것 중에 보면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 있죠?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자, 이거는 절대적 소멸세를 따르게 되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 소멸세를 따르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원용을 해야 소멸합니다. 원용을 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를 해야. 근데 절대적 소멸설이 상대적으로 다수로 돼 있죠. 그래서 절대적 소멸을 따르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유인선. 아까 판례 입장이었죠?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면 그 이행으로 행해진 물권 행위도 실효하기 때문에 바로 물권이 복귀하게 된다.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취득시효 문제도 뒤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세권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의 매각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로 봐두세요. 자, 187조 단서의 의미. 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186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 근데 이제 유일한 상속인이 B예요. B. 그러면 등기 없이도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런데 B가 또 C한테 판다. 이랬을 때는 얘가 이제 상속 등기를 하고요. 상속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바로 즉시 취득하는데 여기서의 상속 등기는 이제 부동산 물권과의 공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처분할 때는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지등기 안 하고 곧바로 처분해 놓고 곧바로 양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187조 단서 강행 규정인데 여기 위반하는 처분행위 때 무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효다 보통은. 근데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신축 건물을 처분했을 때도 봤죠? 자, 한번 볼까요? 넓은 예외가 인정된다. 두 번째 단락에 예컨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을 등기함이 없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의 이전 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 유효하다. 그래서 원래 상속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요. 이놈이 그냥 얘한테 그냥 팔아치우고 그냥 등기를 곧바로 옮겼다. 그럼 유효하다고 합니다. 유효하고. 신축 건물 문제는 아까 봤죠. 중간사업 등기에서. 건물 신축한 놈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양수인 명의 보존 등기를 했다. 뭐 이런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그래서 그 처분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요, 그 처분 행위는 무효지만 이제 채권적 효력은 다 인정을 합니다. 채권적 효력은 다 인정한다. 채권적 효력. 44페이지. 채권적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십시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 4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등기 문제가 우리 부동산 관계법규에서도 배울 텐데요. 민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요. 총론은 뭐 등기가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등기가. 아까도 계속 등기 공부했죠?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근데 거의 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등기, 뭐 개념, 등기죠 뭐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장부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자체, 뭐 동호 방법이지. 근데 이제 앞에 등기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가볍게 봐두세요. 그래서 등기부란 어쩌고 저쩌고 공적장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동산 일용지주의. 두 번째 줄 끝에요. 건물의 구분 소유. 아파트 같은 거 있죠? 한 동인데 각 부분이 그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죠? 구분 소유의 객체. 그런 경우엔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냐면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한 일용지를 사용하고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지부 및 갑구 을구를 준다.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앞에 표지부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 소유마다 표지부 따로. 그러니까 표지부는 부동산 현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토지 같은 경우에 지번 쓰고 그 다음에 뭐 면적 얼마 뭐 이런 것들, 지목은 뭐 이런 것들 쓰는 겁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뭐 매칭, 뭐 건평 얼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쓰는 건데 맨 앞에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표지부 하나 두고 그다음에 각 구분 소유 건물마다 표지부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사항란 있죠.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기재는 갑구, 을구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4번 보시면 등기부를 구성하는 일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지부, 갑부, 을구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등기번호란은 지번, 각 토지 또는 각 건물 내 지번을 기재하고, 표지부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 갑부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있는데 순위번호 봤죠? 1번, 2번 얘기한 게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사항란은 권리의 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을구도 마찬가지.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부동산 관계법규 공부하면 등기부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나요? 딱 한 보고 이렇게. 등기부 이런 건 좀 떼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등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법무사 같은 경우에 가장 난해한 과목에 속한 게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도 공부 못하겠다고 책도 한 1000여 페이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실무적인 그 내용들 실제로 다뤄보지 않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판례도 무지하게 많고요. 판사들도 뭐 판단하는데 깨지고 창피한데 판사가 올라갔다 깨지면 창피하죠. 근데 거기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민법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안 나오고요. 기본적인 사항하고 이제 판례들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념 정도, 개념을 모르면 이제 읽기가 힘드니까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면 충분해요. 이제 대장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가요. 등기부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은 주로 세금을 이제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입법내에 따라서는 이제 그 등기부하고 대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 대장의 관계에 보시면 1번 부동산의 물적 상황에서는 대장 기재를 기초로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물적 상황은 대장을 기재해요. 대장을 기초로. 근데 이번에 보면 권리 있죠. 권리 변동 역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문 나와 있는 거 좀 봐주세요. 부동산 등기부 56조 1항 2항. 그 다음에 등기사항. 등기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등기되는 권리 부동산 물건. 근데 성질상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점유권이 빠지고 용익물권은 전부 다 이제 등기되는 것이죠. 용익물권은.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근데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당권은 등기.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질권은 등기를 못해요. 근데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질권. 2번에 있죠. 2번에 방가로 2번 권리질권. 뒤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권. 환매권도 등기 능력이 있고. 환매권은 뭐냐면 환매는 말 그대로 다시 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팔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환매 특약을 하는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사들이기도 하는. 다시. 근데 여기서 이놈이 다시 나중에 환매하기로 이렇게 얘가 돈을 주면서 환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C한테 팔아버렸다. 이전에 맞추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죠? 못 찾아옵니다, 이거. 당사자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환매 특약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등기를 하면 C가 이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등기부 딱 떼보고 환매 등기가 돼 있구나. 나중에 특수분을 뺏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는 뒤에서 보죠. 가등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자, 그 다음에 등기되는 권리 변동, 부동산 물건의 설정 변경,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기타. 뭐냐. 대충 보세요. 자, 등기 종료. 사실 등기, 권리 등기 읽어보시고. 보존 등기, 권리 변동의 등기. 보존 등기는 처음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예요.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기초로 행해지는 등기가 권리 변동의 등기고. 또 뭐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아까 봤죠? 넘어가고. 47페이지 4번.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 주등기는 표시란에 등기할 때 때입니다. 때. 대는 아니고 때는 표시번호란에.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는 순위번호란에 각각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게 주등기고요. 원칙적으로 주등기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근데 부기등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저런 것들이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러니까 새로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1 써놓고 나중에 저 밑에다가 번호는 그대로 쓰고 부기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예, 부기등기가 가장 시기를 나타내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자, 1번 저당권 B, 2번 저당권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당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기등기 방식으로 부1 해놓고 여기 1번 저당권 이전. 이러면은 이 1번 저당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이 사람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된 시점은 요거보다 뒤에지만 요것이 이전됐기 때문에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런 때 가장 큰 실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기등기는. 자, 등기 효력에 의한 분류, 종국등기, 이리등기.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 즉 물권 변동이나 대항력을 생겨하는 등기이며 보통의 등기가 모두 이에 속한다. 대비되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비등기는 2번 예비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 변동이나 대항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장차 행해질 등기에 대비하여 행해지는 등기. 그래서 가등기와 예우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와 예우등기.
2002년도 시험에서 다음 중 종국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 나왔고 가 예고 등기 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걸 거저 주려고 낸 문제인데 그래서 예비 등기가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지금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00년 나왔고 01년 나오고 0203, 04기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꼭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도 걸렸대요. 내년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99%. 이게 딱 안 나오면 큰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99%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등기. 작년에 예고 등기가 나왔었고요. 그 의의를 한번 보죠. 자, 가등기란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이다. 그래서 즉 종국 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여 주는 효력을 가진 등기를 말한다. 자, 가등기는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 외에 담보 목적으로 전용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 원래 가등기 그러면 청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담보 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하나의 이제 독립한 담보 물권화가 됐어요. 가등기 담보라는 게. 근데 가등기 담보는 저 뒤쪽. 물권법 맨 뒤에 비재형 담보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청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관련 판례 그냥 읽어보시고 사실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등기 접격. 자,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권이 있어야 된다. 유효한 청권 체크하시고요. 유효한 청권.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3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차 권리 변동을 발생케 할 청권을 보존해야 할 때, 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이전 등기 청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이행기가 돼야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이행기 전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청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 이런 것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권이 장래에서 확정적인 것일 때, 예컨대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미리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을 하고 그 예약 완결권을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김에 그 판례 2개 보고 가죠. 첫 번째 판례.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은 저당권의 순위를 보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 체크 있어야 된다. 이게 체크해야죠. 피담보 체크 있어야 된다. 채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무효.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결론만. 01년도 지문으로 나왔던 판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이 물권적 청권 그 자체를 가등기하는 건 안 됩니다. 가등기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세 번째 줄에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등기에 관하여는 비록 보존할 청권이 존재하더라도 가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가등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등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를. 근데 01년도에 정답 질문 나왔는데요. 본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할 청권이 있다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례로 하나 이렇게 보면서 가보죠. 그래서 갑부에 자, 1번 A 보존 등기 A명의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매수를 하고요. 그 권리를 가등기한다. 가등기를 한다.
자, 가등기를 해도요, 가등기 자체만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그 자체만으로는. 근데 이제 가등기라면 일단 이렇게 딱 비워놔요. 나중에 본등기 할 걸 대비해서. 비워놓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등기가 돼 있으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나중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정신 나간 분들도 가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C가 3, 여기 이제 내려와야 돼. 3, C 이전 등기 사들여가지고. 자, 이러면 부동산 물건이요, A에서 C로 넘어옵니다. 현재 상태에서 C가 소유자예요. C가 소유자인데 나중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잖아요. 본등기. 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이렇게 되면 일단 본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소유권 변동인데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가등기 후에 물권 변동이 생겼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가등기 의무자한테. 원래 가등기 할 때 어떤 일정한 부담을 지는 거 나타난 자가 A죠. A. 이 사람이 의무자고요. 가등기 권리자는 이제 권리 취소하는 거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원칙적으로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본등기 할 때도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냐, 이 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자, 그럼 물권 변동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자, 생각해보죠. 보면 A한테 속하고 있다가 B 가등기 됐죠? 그 다음에 순서하고 C 이전 등기. 그 다음에 B 본등기.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 가등기 때도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순위만 가등기에 따르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시점은 이때입니다. 본등기 한때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급을 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이때까지는 A 거고요. 그죠? 이때까지 A 거가 되고 C 전등기 마치고 B 본등기 할 때까지 C 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B 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일단 생략하고요. 가등기 절차 4번 가등기 절차 보시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서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조문 기억해 두시고, 네, 본등기 전에 효력 있죠? 본등기 후에 효력. 그 순위를 보존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 순위 보존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격려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테 소급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 표시해 두셔야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 건 아니다. 소급 아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 이행 청구의 상대방이 있죠? 가등기 후에 제3자를 위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나요? 판례하면 가등기 권리자는 3자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 이행 청구를 할 수 없고 가등기 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 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내기가 딱딱 좋은 거죠. 현 등기명령을 상대로 한다. 이거 틀려요. X. 거저 주워 먹는 문제. 물건 변동 소급한다. 역시 거저 주워 먹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탁 체크하고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00년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현재 등기명령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거 틀리면 시험에 붙기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이 거저주는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법 175조 1항 55조 2호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합니다. 본등기 전의 효력도 보죠. 본등기 전 실체법상의 효력 전혀 없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는 것이고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등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청구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정력도 없다. 추정력.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요거 사업시험에서 최근에 2번이나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은 최근에 안 나왔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입니다. 사업시험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되면 좀 째째하죠. 거저주는 문제들을 그냥. 근데 실제 시험 가면 다 틀려요. 정말입니다. 실제 시험 가면 다 어렵고 막 이런 건 잘 안 틀려요. 시험 성적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 어려운 문제도 잘 안 틀립니다. 자랑하죠. 나 그 문제 맞췄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맞추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다 성적 좋고 그런 분들은 다 맞추라고 내는 기본적인 문제들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빠짐없이 다 맞춰주는 게 핵심 포인트. 어려운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찍으면 돼요. 그냥 찍으면 또 공부하다 보면 잘 맞아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할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번 생략하겠습니다. 학설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두 번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가 가등기만을 격려한 상태에서 그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 C는 그의 양수채권을 보존하게 가등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저당권 같은 경우에 이전할 때요. 부기등기 방식으로 했었죠? 부기등기 방식으로 했는데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가등기된 권리를 이전할 때, 이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가등기할 때 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가지고 부일, 이 권리 있죠? 이 사람. 부일 써가지고, 2번 해서, 2번 가등기 이전 등기. 2번 권리 이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권리 쓰겠죠? 가등기된 권리.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보기 1호. 예전에는 이제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판례는 이제 허용하고 있죠. 이 등기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라도 됩니다.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방법으로 가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판례가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저작권이다.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주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참 이것도 참 꽤 오래됐어요. 저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에 와 드디어 이게 인정한 판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나올 거야. 하는데 몇 번 나왔죠. 이거 나오면 이제 거저 먹는 문제들인데 가능하다. 예고등기. 그래서 예고등기 하나 나올 거예요. 올해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 뭐 시험법 외울 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 쟁점들은 그렇게 오래 쉬지 않습니다. 나올 거예요. 예고등기. 자,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애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하고자 하는 서원이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치의 손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A가 만 19세야. 근데 이제 이 사람 소유의 이 부동산이 있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 매매 계약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고요. 취소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죠.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 복귀해버리죠. 애초부터 넘어가지 않았던 게 됩니다. 등기 대수가 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B가 C한테 팔아치우면 이 양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는 거죠. 무권리자 처분이 되는데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그래서 얘한테 이전 등기가 돼도 나중에 여기서 승소해가지고 A가 C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소유권에 기한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이거 말소해줘야 됩니다. 뺏길 수밖에 없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기부만 보고 지금 사들인 뭐 선량한 힘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람 보호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소가 제기됐으면 법원이 등기세 촉탁을 해가지고요 예고 등기를 합니다. 이거 소가 제기됐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하는 예고 등기가 됩니다. 예고 등기가. 그러면 이 사람들 사들이면서 딱 보니까 등기부 때 보니까 예고 등기가 있네. 요걸 원인으로 해서 돼 있네. 그럼 이제 안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 이런 게 예고 등기입니다. 근데 예고 등기는 조심해라 하는 거죠. 조심해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고 등기를 못 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어느 경우 있냐면 선의 제3자 보기 이런 것도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이 취소나 무효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보세요. 의사표시 파트에 비진의 표시나 뭐 그 허위 표시 그다음에 뭐 사기 강박 그다음에 착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원인으로 해갖고 또 소가 제기됐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착오의 원인이 착오면 진짜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선이면 안 뺏기잖아요. 이거 안 뺏기죠.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예고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고 등기에 의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고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 수소부분의 촉탁입니다. 이게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촉탁에 의사입니다. 촉탁. 효력 예고 등기가 돼도 처분을 금지한 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정력도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가등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판례 있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정답으로. 이게 뭐냐? 담당 공무원이요. 예고 등기에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하지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뺏긴 거야. 자,
무능력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법원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모르고 사들였다가 뺏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이거 인정해줬습니다. 인정해줬다. 그 끝이에요. 그거 뭐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요. 작년 시험에서는 이제 촉탁을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 등기의 전후. 얘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구에서 한 등기의 전후, 순위번호. 동구의 순위번호. 순위번호 체크해 두시고, 순위번호. 그 다음에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 등기 신청하죠. 그럼 접수번호가 나오죠.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기 예컨대 이거 한번 보시죠. 이번에 예컨대 갑구에서 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접수번호가 을구에 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접수번호보다 앞선다. 그럼 가등기가 빠르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은 다 말소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들 다 말소됩니다.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는 다 말소되거든요. 어느 것이 빠르냐가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등기된 순서가 아니고요. 접수번호 순서입니다. 접수번호 순서. 별구에서는 접수번호 순서. 동구,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권리의 순위는 아까 공부했고, 부기된 권리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 나머지 얘는 그냥 읽어보세요. 얘까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써드린 거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봐두시죠. 맨 앞에 부분 결론만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만 보죠. 등기 신청.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입니다. 신청. 그리고 광고세 촉탁. 아까 본 것처럼 예고 등기처럼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 신청 또는 광고세 촉탁. 네,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란 신청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이건 순전히 등기부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자,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경우에 이전등기를 받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 나타나죠. 전 소유명의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소유명의자가 뭐죠? A에 속하고 있던 것이 이제 B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권리를 상실하는 건 나타나고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하는 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 의무자. 말소등기는 반대예요. 말소등기. 원인이 없다고 해서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말소등기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소등기에서 권리를 상실하게 나타나는 건 B죠. B. 취득하는 건 나타나는 A죠. 그래서 그때는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등기부상 표시만을 판단합니다. 실체법상의 개념이 아니야. 등기부상 순전히 딱 그 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나타나는 자가 누구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 저당권 처음 등기하죠. 그러면 A 소유의 땅에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할 때 얘가 권리 취득하는 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근데 변제가 되고 말소하잖아요. 말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입니다.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하고. 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그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나타나는 자가의 관여하에 등기가 되면 아무래도 좀 진정한 등기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다만 이제 단독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 진정 보장할 수 있거나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판결에 대한 등기는 이제 혼자 가서 하죠. 판결문이 딴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속, 혼자 가서 해야 되겠죠? 디귿번,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표시 변경을 하는데, 뭐, 건물을 뭐 조금 증축하고, 뭐, 아니면 뭐, 뭔가 좀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그거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혼자 가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 등기. 이건 처음 개설하는 등기죠? 혼자 가서 해야 되겠죠. 성지사. 그 다음에 채권자에 의한 대위 신청. 최근에 이건 많이 봤죠? 소유권 신청권은 대위 행사하는 건가 이런 거.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해야 될 것이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뭐 매매계약서 이런 것도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뭐 증여계약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 등기할 때 이런 것들. 계약서가 이제 보통 이런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의 가름.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검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에 표시하여 시장, 구청장, 군수 인자의 그 검인. 그 다음에 등기 필증,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자, 등기하면요, 등기소에서 두 번째죠. 접수 연원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등기 필증입니다. 등기 필증.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등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등기하면 이제 등기 필증을 주죠. 얘한테. 얘도 처음에 등기할 때 등기 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등기할 때 이 사람의 이 등기하면 권리 상실하게 나타나는 이전 등기라고 할 때 권리 상실하는 거 나타나잖아요.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이 있어야 돼요.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등기 필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의 등기 필증. 그 다음에 2번 등기필증은 성질상 재교부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요. 재교부 안 한답니다. 잊어먹으면 출석해요. 출석. 등기의무자가. 그 다음에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해야 된다. 농지 같은 건요. 그 농지를 양수하고 이러는 사람이 그 자경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관할서에서 농지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사들일 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서는 관할관청 허가가 필요하죠. 이런 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할 서면 위임장 이런 거 제출해야 되겠죠. 위임장. 그 다음에 밥은 별 의미 없고,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필요 없는데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시행규칙.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형식적 심사주의하고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는데요. 실질적 심사주의는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그 절차적인 그런 형식적인 요건의 합치만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다고 합니다. 형식적 심사 권한. (3번) (4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죠. 아마 여기는 부동산 복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것들은 중복될 텐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